이거 자동차 관련돼서 운행일지도 잘 안 썼고 관리를 잘 안 했어요. 900만 원에 대한 업무 부인액이 나갔잖아요. 그럼 내 급여는 5천만 원이 아니고 900을 더한 5,900만 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태법상 페널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900만 원을 얹어서 연말정산에 다시 하거든요. 그때 세금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 무관 부인액을 줄여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사업용 자동차 편을 지난번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더 추가돼서 이번에 로뎀 세무법인 홈페이지에 새로운 기능을 좀 넣어봤거든요. 운영하시다 보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자동차 운영하면 비용 처리 얼마나 되는 거냐, 그럼 운행일지 쓰라고 막 그러는데 운행일지 썼을 때 얼마나 더 추가로 인정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지금 유리한 게 얼마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산기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해당 영상 링크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소를 남겨 놓을 거예요. 이게 저희 홈페이지랑 연동이 된 주소인데 들어와 보셔요. 지금 대표님께서 운영하시고 있는 자동차 뭐 얼마에 샀다, 뭐 내가 리스비 얼마 나간다, 렌탈비 얼마 나간다, 이런 거 정보를 입력을 해 보셔요. 그러면은 세법상 얼마 인정이 되고 얼마는 부인될 거다. 근데 이게 부인된 게 얼마는 2월 될 거다. 이런 것까지 좀 안내를 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좀 다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일단 세법의 방향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뭐 그리고 오토바이인데 125cc 이하 이런 것들은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타시면 돼요. 보험도 편하게 들고, 그리고 뭐 운행일지 같은 것도 안 쓰셔도 되고, 비용 처리도 가속 삼각된다 그래요. 정률법으로 팍팍팍팍 빨리빨리 들어가고 좋은 혜택들이 많다. 근데 이제 일반 승용차, 제가 말씀드렸던 뭐 경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승용차, SUV, 뭐 125cc를 넘어가는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세법상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어야 되고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에 운행일지를 써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 드렸는데 여기까지 숙지를 하시고 우리가 한번 로뎀 세무법인의 계산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서식들을 걸어야 잘 오류 없이 계산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해당 화면이 로뎀 세무법인의 사업용 자동차 비용 처리 계산기라고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들어오셨으면은 내 차량의 종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여기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상 규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 선택하셔도 뭐 큰 달라지는 점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 승용차 부분이 세법상 규제가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차를 얼마에 사볼까요? 9천만 원 정도에 사볼게요. 이런 비용 처리가 부인되는 거를 케이스를 봐야 되니까 한 9천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비라 그래서 이거는 기름값, 톨게이트비,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도 드셔야겠죠. 자동차세도 내셔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차량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들어가는 복합적인 비용, 저는 보니까 연에 한 5, 600 정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한 600만 원 정도 해볼게요. 네, 매입해서 9천만 원짜리 차를 샀고 그리고 연간 유지비가 6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운행일지 한번 안 써볼게요. 운행일지를 안 쓰면은 지금 세법상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딱 정해지거든요.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은 그냥 계산기 어떻게 쓰는지만 알려드려 보겠다. 자, 운행일지 안 썼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세법상 한도가 1,500만 원인데 지금 차량 매입가액이 9천만 원이었어요. 이 9천만 원이 그냥 균등하게 5년 동안으로 나눠져서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1,800만 원이 차량가액 관련해서 비용 처리가 돼요. 이 상태에서 유지비가 600만 원이 들었죠? 그러면 1,800만 원에 600만 원에 더한 2,400만 원이 이 차량 관련된 총 연간 비용이에요. 근데 운행일지를 안 썼어요. 그럼 1,500만 원에 대해서 900만 원이 부인돼요. 여기에서 부인되는 금액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업무 무관 부인액이랑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부인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500만 원 중에 초과된 900만 원만 부인당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한도 초과 부인액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여기 보세요. 총 부인액은 지금 1,225만 원이 돼요. 그러면 아까 봤죠? 한 대에 2,4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1,225만 원이 종합적으로 부인당했어요. 그러면은 세법상 비용 처리된 금액은 1,500만 원이 총 들어가는 게 아니고 1,175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운행일지를 안 썼기 때문이에요, 사실. 운행일지를 안 썼고 지금 고가의 승용차를 타기 때문에 그러면 난 1,500만 원의 비용 처리가 되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손으로 써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드려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1,500만 원이 다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비용 처리에 대한 부인액이 두 개가 나왔어요. 업무 무관 부인액이랑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한도 초과 부인액.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900만 원. 이 900만 원은 부인당하고 끝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는 끝날 수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그냥 소멸돼요, 이게. 근데 법인은 대표이사한테 꽂혀요. 이게 급여로 꽂혀요. 이게 급여로 꽂힌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연애에 급여 받은 게 5천만 원이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근데 이거 자동차 관련돼서 운행이지도 잘 안 썼고 관리를 잘 안 했어요. 900만 원에 대한 업무 부인액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 급여는 5천만 원이 아니고 900을 더한 5,900만 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 900만 원 받은 적 없잖아요. 근데 세법상 페널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900만 원을 얹어서 연말정산에 다시 하거든요. 그때 세금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여처분, 대표자한테 급여로 꽂힌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 무관 부인액을 줄여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또 부인액이 하나 더 나왔죠?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한도 초과 부인액.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감가상각비를 1년에 차값에 대해서는 800만 원만 인정해 준다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액은 뭘 뜻하냐? 지금은 안 해줄 거다. 지금 2024년에는 안 해줄 건데 당신이 이 차를 나중에 팔았거나 아니면은 차를 오랫동안 보관해서 6년 차가 됐거나 이럴 때 그때 비용 처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2월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약간의 조삼모사 느낌이 좀 있죠? 지금은 안 해주지만 나중에는 처리는 될 수 있는 항목. 그러니까 연 단위로 너무 과하게 비용 처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무관 부인액은 무섭다. 대표자한테 급여로 꽂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근데 한도 초과 부인액은 지금은 비용 처리 못 받지만 나중에 6년 차, 7년 차 그리고 차를 팔았을 때 이때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에서 주의할 거는 내가 총 비용 처리가 1,500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부인액이 지금 나온 게 지금 1,2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 900만 원은 너무 무서운 부인액이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번 운행일지를 써볼게요. 정말 사업용으로 100% 쓰시는 분들 많아요. 법인차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법인차 딱 사업할 때만 써요. 출퇴근할 때, 출장 갈 때. 그러면 100%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인용, 가족들이랑 이동할 때는 그 차를 타요. 그러면 전 100%예요. 그죠? 자, 보셔요. 그 세법상 비용 처리 한도가 1,500에서 2,400으로 늘어요. 연 단위로 지출한 금액이 2,400이었잖아요. 일단 이건 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럼 보세요. 업무 무관 부인액이 안 떠요. 이게 무서운 거라 그랬죠? 이게 안 떠요. 운행일지를 잘 쓰면. 근데 보시면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한도 초과 부인액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운행일지를 잘 써도 차량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이 딱 픽스예요. 아까 9천만 원짜리 차 5년으로 나누면 1,8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800만 원에 대해서 800만 원을 뚫은 1,000만 원. 이거는 2월 시킬 거다. 이 뜻이에요. 이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삼모사라 그랬죠? 나중에 무조건 인정받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인당해도 괜찮아요, 사실. 그러면 보셔요. 세법상 연간으로 비용 처리 인정된 금액은 1,400만 원이다. 비용 처리 1,000만 원 부인당했지만 이건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용 처리 부인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운행일지를 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기서 또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럼 비율 한 번만 조정해 볼게요. 사적으로도 타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차 하나밖에 없고 개인차가 없다. 그럼 사적으로 탈 수밖에 없겠죠? 가족여행 가시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자, 80%만 써볼게요. 그러면 총 2,400만 원 연간 지출액 중에 80%, 1,920만 원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비율, 80%만 썼으니까 20%는 업무 무관일 거 아니에요. 요거는 부인당해요. 그죠? 480만 원. 근데 보셔요. 여기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아까 안 썼을 때 부인당한 금액은 900만 원이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적죠? 운행일지를 100%가 아니어도 쓸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고가의 승용차. 이런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쓸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취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봤는데 리스 한번 가볼게요. 네, 리스는 월 이용료를 쓰셔야 돼요. 아까 1,800이었으니까 한 150만 원 정도면 딱 1,800만 원이 되죠. 150만 원에 60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운행일지는 제가 좀 심플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안 썼다 해볼게요. 이 상태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도초과 부인액이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 리스는 내가 연간 리스비로 낸 금액에 대해서 100%를 다 차량가액으로 보지는 않아요. 내가 차량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그 금액을 차량가액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150만 원을 매달 냈는데 12달을 내면 1,800만 원인데 이게 다 차값이 아니구나. 왜냐? 리스에는 이자도 묻어 있거든요. 내가 이 리스를 이용하려면은 매달 이자 성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세법상은 차량가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리스 같은 경우에 93%만 차량가액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차량 취득한 거랑 금액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렌탈도 가볼게요. 네, 렌탈도 똑같이 150만 원, 600만 원. 똑같죠?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똑같아요. 연간으로 들어가는 차량 관련된 비용은 똑같아요. 다 2,400만 원이에요. 근데 얘도 달라요. 렌트는 한도 초과가 안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리스는 이자 비용이 섞였기 때문에 리스비의 93%만 차량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랬죠? 근데 렌탈은 달라요. 렌탈은 보험도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세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자 비용도 또 묻어 있어요. 그래서 렌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5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70%만 차량가액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나머지 30%는 어디 가냐? 그냥 유지비에 섞여 있어요. 지금 유지비를 600만 원을 썼다고 했지만 지금 그 차량 렌탈비에서 넘어온 30%가 유지비에 포함되게 세법상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건, 리스하건, 렌탈하건 그거는 다 버무려지는 거 똑같다. 총 2,400만 원을 지출한 거 똑같은데 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부인액에 대해서는 차이를 발생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차량에 대한 구매 선택 방식이 다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의 연 단위로 따지면은 뭐 부인액의 차이가 좀 있죠? 매입했을 때는 1,200만 원이 부인당하고 리스는 1,100만 원, 렌탈은 900만 원. 그럼 다 렌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조삼모사다. 결국에 지금 먹냐 나중에 먹냐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일단은 얼마나 쓸 거냐? 내가 몇 년을 탈 거냐? 그리고 내 자금 운용 방식은 어떠냐? 난 대출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우리 직원이 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차량 취득 방식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도 따로 찍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운행일지를 얼마나 잘 써야 되고 고가의 차량일수록 얼마나 부인액이 많이 뜨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에서 렌탈이 유리하네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행일지도 한번 써볼게요. 네, 운행일지 100% 쓰면요. 똑같아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부인액만 다르죠?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80%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여긴 똑같아요. 업무보관 부인액은 똑같아요. 이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세법 구조상. 얘만 달라진다. 얘만.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셔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와 보셔가지고 찍어보세요. 제가 예시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찍어보시고 내 비용 처리 부인액은 얼마일까? 운행일지를 잘 써야 되는구나. 예산 짜는 데도 한번 참고도 해보시고 지금 제가 9천만 원짜리 차량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아니다 나는 뭐 한 5, 6천대 차를 타고 싶다. 5, 6천대 차 한번 더 볼까요? 이거 운행일지 안 써도 될 수도 있거든요. 5천만 원짜리 차면은 5천만 원짜리 차면은 운행일지 안 써도 부인액이 별로 없어요. 나는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그럼 자동차세도 많이 줄겠죠? 연간 운영비가 한 300만 원밖에 안 든다. 부인액 안 떠요. 이거 업무보관 부인액만 안 떠도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밖에 안 뜨는구나. 그럼 난 운행일지 안 써도 되겠구나. 요런 거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계산기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아셨죠?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네, 여기까지 난 이걸로도 충분하다. 우리 로뎀에서 만들어준 계산기만 가지고도 차량 구매하는데 든든하다, 국밥 먹은 것 같다. 이러시면 나가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드릴 거는 이게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이제 저기 뒤에서 이제 화이트보드 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난 바빠. 여기까지 해보시고 계산기 두들겨 보셔요. 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부터는 세법 1타 강사 느낌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정말 뭐 산수지만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너무 어려운데 멘탈이 흔들리는데 이러면 듣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는 세무사들도 사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도 한번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와 보셔요. 아까 영상에 이어서 예시는 똑같이 들었어요. 매입가액 9천에 연간 유지비 600, 뭐 자동차, 뭐 기름값 이런 거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9천만 원은 똑같이 5년 동안 이제 균등으로 이제 나눠져요. 이 금액이 이제 1,8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금액이 더해져요. 더해지면 이제 연 단위로 총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2,400만 원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운행일지 안 썼다? 그럼 한도가 1,500만 원이 된다 그랬죠? 그럼 2,400에서 1,500만 원을 뺀 금액, 이 금액이 1차 부인액이에요. 1차 부인액. 이거를 이제 업무 무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2,400에서 세법상 총 한도 1,500을 초과한 금액 900만 원. 어렵지 않죠? 근데 보셔요. 이 900만 원을 구성하는 게 있잖아요. 900만 원은 이 매입가액에 대한 가액에 대한 업무 무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600만 원 유지비에 대한 업무 무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야 돼.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차량 관련된 부인액 그리고 유지비 관련된 부인액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비율 계산이에요. 자, 900을 총 2,400으로 나누고 분자를 1,800을 올려주면 돼요.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유지비 비율 900만 원에 2,400으로 나누고 600만 원으로 나누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쓸 숫자는 이것만 구하면 돼요. 자, 이거는 675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건 쭉 따라하면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2차 부인액. 이게 감가 한도 초과라 그래요.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월시켜주는 금액이에요. 얘는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고 심한 경우에 대표자한테 급여 처리되는 거. 이거는 이월시켜주려고. 이거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세법상 800만 원. 이건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800만 원. 차량가액 관련해서는 연 단위로 800만 원만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한 번 더 꼬이는 거예요. 지금 차량가액 관련해서는 1,8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업무 무관으로 날라간 금액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800에서 지금 675만 원이 부인당했어요. 업무 무관으로. 그럼 세법상 지금 비용 처리된 금액은 1,125만 원이 돼요. 이게 800만 원을 넘었냐 이거예요. 넘었죠? 800만 원을 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인되는 금액은 지금 한도초가 325만 원이 부인당하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부인액 다 나왔어요. 이제 업무 무관으로 900만 원 부인당했어요. 그리고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 325만 원. 이렇게 두 개가 1차 부인액, 2차 부인액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섭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이는 게 숙제인 거예요. 이거는 2월된 금액.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어려우면 계산기 가서 두들겨 보세요. 제가 계산한 이 흐름대로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더 깊게 가면은요 너무 힘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운행일지 쓴 기준으로 가도 결국은 이 계산의 흐름은 똑같아요. 비율만 들어갈 뿐이에요. 제가 운행일지 안 쓴 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한도가 1,500이다. 이걸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무사 공부할 거 아닌데 여기에서 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궁금하다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려고 2022년부터 달려왔는데요. 계산 방식까지 한번 써봤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누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문가한테 꼭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